내분점 좌표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번 복습 먼저 하자. 내분점 x, y1 x2, y2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m 더하기 n 분의 m 곱하기 x2, x자로 곱하는 거야. m x2 더하기 n 곱하기 x1 y 좌표끼리 내분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y2 더하기 n 곱하기 y1 똑같이 x자로 곱해서 구해주시는 게 내분점 좌표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고,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12번 보시면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얘가 1,5,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얘가 5,2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성질을 너네 중학생 때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요 각을 이등분해. 얘랑 얘가. 그러면 이거 대 얘는 AB 대 AC는 누구랑 같아야 될까? 여기 D라고 하면 BD 대 DC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이거 좀 기억이 안 났으면 지금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각을 이등분한다? 어떤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에 따라서 그걸 선분 D라고 했을 때 요거에 따라서 선분의 B가 길이 B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 AB 대 AC가 BD 대 DC랑 같다라는 선분의 길이 B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길이 저걸 쓰면 비례식을 좀 이용하면 AB 대 AC는 BD 대 DC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길이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루트 AB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 빼면 5니까 5의 제곱,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12니까 12의 제곱. 그럼 얘는 루트 169니까 얘 13이에요. 맞니?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여기에서 A랑 C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5에서 2 빼면 3의 제곱, 함이가 루트 25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럼 AB 대 AC가 몇 대 몇이다? 13 대 5면 BD 대 DC도 얘랑 길이 B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13 대 5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길이 B가. 그러면 요 D라고 하는 점은, 점 D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과 5,2, 즉 B랑 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좌표내.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내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 가지고 D 찾을 수 있겠지? D 어떻게 찾아? D는 13 더하기 5, 18분의 13 곱하기 5 하면은 65. 5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0, 맞아? 13 더하기 5, 18분의 13 곱하기 2, 26. 5 곱하기 마이너스 30, 아니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3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해되니? 여봐봐, 된 거 맞니? 네, 그래서 이거 정리만 해주면 D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39, 40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40번 한번 해볼게요. 40번 글로 표현되어 있어도 이거를 잘 읽고 어떤 모양인 건지 니네가 이거를 표현을 좌표 표면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시면 돼. 자, 얘는 마이너스 3,0 그럼 마이너스 3,0 A가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B는 3,4래. 여기 있겠다. B는 3,4. 그 다음에 AB 위에 있는 점 P, AB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는데 P가 이렇게 있어. 그랬는데 문제에서 AOP, O는 원점이에요. AOP, 그럼 요 각 얘기하는 거지, 요 각. 그리고
두 번째, BOP, BOP, 즉 이게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기준으로? OP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얘도 뭐야?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지 그냥. 그럼 얘도 OB 대 OA는 누구랑 같을까? OB 대 OA는 그렇지. BP 대 AP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OB의 길이는 원점 0,0과 3,4 사이의 길이니까 루트 0에서 빼면 3의 제곱 9 더하기 16 그래서 루트 25니까 5가 될 거고요. OA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 뺀 거 9의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네들이 몇 대 몇이다? 5대 3이다. 그럼 여기도 5대 3이다. 그러면 A랑 B를 5대 3이 아니라 A랑 B라 그랬으니까 A랑 B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P의 좌표네. 이해됐습니까? 구할 수 있겠지. 해보세요. 40번 한번 해보자. 시작.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A, B, C에서 무게중심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니? 중학생 과정에서 얘를 뭐로 표현하면 중선들. 중선의 교점이라고 한다. 중선이 뭐야? 중선이라고 하는 건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 얘를 중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중선들의 교점. 여기서도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중선의 교점. 그리고 하나 더. 중선을 그럼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눌까? 몇 대 몇으로 나누니 이거? 땡. 그렇지. 2대 1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내분점의 좌표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 내분점의 좌표 가지고. 얘를 x1, x2, y1이라고 하고 얘는 x2, y2 얘를 x3, y3라고 좌표를 표현했을 때 자 이거 먼저 찾자. 얘랑 A랑 이 점 얘를 M이라고 하면 A랑 M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 무게중심이잖아. 그럼 이 M을 먼저 찾을 거야. M은 BC의 중점이라 그랬지. 중선이니까 중점일 거 아니야. 그럼 중점은 얘네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x2 더하기 x3 나누기 2. 맞아? 왜냐면 어차피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더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1대1 같은 중점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평균 구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 y 값도 마저 2분의 y2 더하기 y3가 이게 바로 m의 좌표인데 그러면 a랑 m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x1, y1이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얘를 몇 대 몇으로? 이거 1대2라고 해야 돼? 2대1이라고 해야 돼? 2대1. 그렇지. 2대1이라고 해야지. 왜? A에서 M까지니까. A에서 M까지 방향으로 가면 2대1이 맞는 거지.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이때 이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건 두 개 더한 거 3분의 얘랑 얘 곱하면 2 없어지지. x2, x3만 남네. 얘랑 얘 더하면 x1이네. 그거 더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지. y좌표도 2 더하기 1, 3분의 2 곱하기 얘 하면은 2 없어지고 y2, y3만 남아서 더하면 이게 바로 세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 얘도 평균이잖아. 세 개의 평균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3한 거. 그게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3한 게 무게중심의 y좌표. 됐어? 이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야. 외워야 돼. 아시겠지? 외울 때 모양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1,2랑 0,4랑 마이너스 4,3을 무게중심으로 하는 좌표 찾아보자. 그럼 무게중심 G는 3분의 X 좌표 다 더해. 그럼 마이너스 3이지. 3분의 Y 좌표 다 더해. 그럼 몇이야? 9네. 그래서 따라서 G는 몇 컴마면 마이너스 1,3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지? 넘어가서 필수 13번. 필수 13번은 A가 1,5, B가 6,1, C는 뭔지 몰라. 그런데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래. 그럼 무게중심 구하는 좌표 가지고 C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C를 뭐 A,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뭔지 모르겠어. 뭐 X, Y라고 둘까?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좌표를 이용을 해봅시다. 3분의 G라고 하는 것은 5,5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3개를 더한 거 분의 나누기 3. 그러면 7 더하기 X, Y 좌표 더한 거 6 더하기 Y 나누기 3 한 게 무게중심 구하는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럼 이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고? 얘가 5. 얘도 Y좌표 5가 나오도록 하는 X값 Y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41, 42, 42번 보자. 42번은 무조건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게 42번 문제예요. 42번에서 A 대 좌표는 마이너스 5,6이래요. A, B, C가 있는데 A의 좌표는 마이너스 5,6이고요. BC가 있는데 BC의 중점의 좌표가 1,0이래. BC의 좌표가 주어진 게 아니라 BC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BC 좌표를 주어지면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BC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까 봤더니 그러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A에서 이 BC의 중점을 연결한 게 중선이잖아. 이 중선에 몇 대 몇에 있는 거야? 몇 대 몇 위치에 있는 거야? 2대 1을 내분하는 점이 G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얘는 무게중심의 공식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랑 같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A-5,6과 얘 중점의 좌표가 1,0인데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의 좌표니까 이거 2대 1 내분점 구하는 공식 가지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43번은 이건 무게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A, B, C에서 잘 봐. A, B, C를 같은 비율 M 대 N으로 나눴어. 그때 내분점 나오겠지. B, C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눈 내분점. A, C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눈 이 내분점을 가지고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얘도 M 대 N, 얘도 M 대 N, M 대 N. 각 변을 일정한 똑같은 비를 가지고 내분점들을 만들어서 내분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잘 들어. 이 무게중심은 원래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서로 일치한다. 라는 게 무게중심의 가장 큰 성질이야. 문제 많이 나와 이거. 그래서 43번 보시면 43번은 삼각형에서 A, B, C가 있는데 A, B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졌네. 중점. 그럼 중점이라고 하면 1대 1로 나눈 거잖아.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4,5. BC도 1대 1로 나눈 중점의 좌표 몇 컴마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C를 1대 1로 나누는 게 얘도 마찬가지. 얘가 몇이다? 5,6일 때 ABC의 무게중심 찾으라 그랬어. 그럼 얘 지금 1대1, 1대1, 1대1 같은 비율로 나눴잖아. ABC를. 그 말은 이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전체의 무게중심이랑 어떻다고? 일치한다고.
그럼 나 A, B, C의 좌표를 몰라도 중점들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점을 이용해서 만든 무게중심이 바로 전체의 무게중심이다. 이번만 이해됐어? 그럼 이거 X좌표 구해볼까? X좌표 더하면 0이네. 나 3으로 나눠도 0이겠죠. Y좌표 더하면 9네. 9 나누기 3 하면 3. 이해됐어? 그럼 0,3이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지만 그 무게중심은 원래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도 같다. 이게 왜? 이거 1대1, 1대1 똑같은 A, B를 같은 비율로 나눴기 때문에 2대3, 2대3, 2대3으로 나눠도 똑같아. 알겠지? 42번, 43번 정리해봐. 시작.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A, B, C가 있는데 A, B, C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점 P로부터 AP의 제곱,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되게 하는 P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차피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P값을 찾으래. 그럼 이거를 원래는 P를 어떤 x, y라고 둬서 AP의 제곱이라는 걸 x랑 y에 대한 식, BP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x랑 y에 대한 식, CP의 제곱, x랑 y에 대한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야 돼. 최소값 구해야 돼. 이건 저번 시간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최대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거 해서 했어.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에서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P는 어떤 점인지 확인해 보니까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그래서 얘네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 점 P는 어떤 거다?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자. 14번. 필수 14인데 잘 봐봐. A에서 A가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2,7, B는 6,-1, C는 8,3인데 A, P 내부에 있는 점 어떤 점 P에 대해서 P가 뭐 X, Y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랬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봐요. 최소가 되게 하는 거 찾아야 돼. 그러려면 얘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해보자. 표현해보면 AP는 A랑 P 사이의 거리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제곱이니까 근호 안 씌워도 되고요. 더하기 BP의 제곱은 x-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BC는 x -8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뭐 다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해서 x제곱, x제곱, x제곱 3번 나오니까 3x제곱. 얘는 4x, 얘는 마이너스 12x, 얘는 마이너스 16x니까 마이너스 30, 20, 32x? 맞지? 아니 얘 플러스구나. 12 마이너스 24x네. 맞니? 맞나요? 그 다음에 y 먼저 하자. 상수는 다 뒤로 넘어갈 거야. 상수는 y제곱, y제곱, y제곱이니까 얘도 3y제곱. 얘 마이너스 14y, 2y, 얘는 마이너스 6y니까 20y에서 2y 빼면은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2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49 더하기 36 더하기 1 더하기 64 더하기 9 상수끼리 다 더해주는 거야. 다 전개한 거야 이거. 됐어? 그러면 얘를 묶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려면 꼭 시점 좌표 찾는 것처럼 얘도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각각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 거야. 그러려면 3으로 묶어야겠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묶어야 돼. 이거 등식이 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등식이 성질이 아니라 3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8 x 이렇게 묶이겠지. 맞아?
근데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거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뭐야? 16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럼 48 더한 거지, 3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48 해줘야겠다. 맞아요? 이해되니?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3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8 해줘야 돼. 3으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 얘는 9가 필요하네. 그럼 더하기 18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18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더 해볼까? 53 더하면 89, 90 99에다가 64 더하면은 100 163 이렇게 되는 거네. 됐니? 이해되니? 자, 마지막으로 정리. 그래서 얘는 3 x-4의 제곱 더하기 3 y-3의 제곱 더하기 얘 더하면 66이잖아. 맞지? 맞아? 66? 56 맞지? 아 미안해. 이거 39, 27이구나. 쏘리. 18이 아니라 27이지. 그러면 얘는 75를 빼줘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니까. 그럼 몇이야? 25에다가 88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한 거야.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두 개에서 x가 언제 최소값을 가져? x가 몇일 때? 4일 때. y는 몇일 때? 3일 때. 그럼 x, y가 뭔데? p랑 y, p의 x좌표랑 y좌표를 x, y라고 했잖아. x가 4이고 그리고 y가 3일 때니까 p가 몇일 때? 4,3일 때. 이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그렇지. 88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원래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최소값 찾아줘야 되는 건데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이범아? 상미 이해됐어? 네. 그 이 4,3 비교해보자. 뭐랑 비교해봐? 이거 무게중심으로 비교해봐. 내가 아까 이거 무게중심이라 그랬잖아. 진짠지 확인해볼까? 이거 무게중심 구해볼까? 무게중심 G는 더하고 그러면 12 나누기 3이니까 4죠? 맞아? 더하고 그럼 몇이야? 9니까 나누기 3하면 3이죠? 어때? 일치하지?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P는 삼각형의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래서 지금 그거를 1번이랑 2번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본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14번에서. 그러면 44번도 마찬가지로 44번도 세점 A, B, C가 있는데 AP제곱, BP제곱, CP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찾아야 돼. 이 P는 삼각형의 무슨 좌표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무게중심이랑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직접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건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점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다. 이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돼, 안 돼? 그럼 45번도 마찬가지로 45번은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래. 그럼 일단 P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P는 이거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 잘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그러면 그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의 최소값은. 그럼 45번에 얘는 마이너스 이거 45번. 45번 봐봐.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B가 2, 3, C가 6,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이거에 이걸 최소가 되게 하는 건 P는 무게중심이라 했기 때문에 P의 좌표 찾을 수 있어. 하나, 둘, 세 개 더한 거 나누기 2하면 몇이에요? 아니 나누기 3하면은 1이죠. 이거 더하면 8이니까 8 빼기 5 하면 3이잖아요. 3 나누기 3 하면 1이고. Y좌표 구해보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 찾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최소값도 구하래. 그럼 얘 최소값은 P가 마이너스 1,2인 거 우리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1,2인 거 알잖아. 찾았잖아. 그럼 AP의 제곱은 A에서 P점 사이의 거리에 제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다.
이해됐지? 45번만 해봐봐. 44번은 집 가서 복습용을 해보고 45번 시작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52번 A, B의 중점을 M1이라고 하는데 그럼 A, B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중점은 M1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M1은 문제에서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A, M1의 중점을 M2라 한대. A랑 M1의 중점 그럼 얘를 M2라고 하는 거잖아. 맞니? M3는 그러면 A랑 M2의 중점을 M3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계속. 그럼 규칙을 좀 찾아봐야 돼. 그랬을 때 A, M10, 아니 M10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 찾을 거야. 그럼 봐봐. M1부터 생각해보자. M1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몇 대 몇? 그렇지. 1대 1로 내분하는 점.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잘 봐. 그러면 M2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 볼 거야.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1. 그럼 얘도 1이지. 얘도 1 몇 개야? 4개니까 1대 몇? 1대 여기가 4, 전체가 4니까 1대 몇? 그렇지. 이해됩니까? 된 거 맞니? 그럼 이거 3은 어떻게 나왔어? 4에서 하나 뺀 거지? 이거 하나 뺀 거? 맞니? 4등분한 거니까. 그러면 M3는 이걸 2개씩 또 쪼갠 거잖아. 그럼 총 몇 등분 된 거야? 몇 등분 했어? 총 8등분 됐지? 2배씩 늘어나는 거잖아. 2개씩 쪼갰으니까. 그러면 1대 몇? 7. 그렇지. 얘는 8 빼기 1. 된 거 맞니? 그럼 M4는 몇 등분 되겠어? 8개를 또 2개씩 쪼개. 그렇지. 그러면 1대 그렇지. 15가 되는 거지. 1대 전체가 16이니까 1대 15가 되는 거겠죠. 맞니? 얘는 16 빼기 1. 그럼 요 규칙을 찾아서 M10을 찾아야 돼. M10은 1대 자 이거 16 이거는 2 빼기 1이고 왜냐면 1대 2니까 맞지? 그러면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4일 때 16, 10일 때는 2의 몇 제곱? 10제곱. 그렇지. 2의 10제곱 빼기 1이 되는 거네 그러면. 2의 10제곱 몇이지? 1024 빼기 1하면 1023이 바로 1대 K로 나눈 것이다. M12.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써보세요. 했니? 정리했어? 넘어가서 그럼 두 번째 53번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2차 함수와 y는 3x 더하기 k라는 두 점이 PQ에서 만나는데 PQ를 1대2로 내분하는 x좌표가 1일 때라고 했어요. 1대2로 내분한대. 그러면 일단 PQ의 x좌표를 한번 생각하면 PQ의 P를 x좌표를 이 교점의 x좌표 하나를 x1이라고 얘를 x2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더하기 k다 라고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x값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2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에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x1이랑 x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럼 두 근의 합 몇이게? 그렇지. 첫 번째 그래서 x1이랑 x2 더한 거는 5다. 두 근의 합 근각의 관계. 되니? 된 거 맞니? 그럼 이거 가지고는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P랑 Q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x좌표가 1이래. 그럼 x1이랑 x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래서 x1이랑 x2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볼게. 그럼 어떻게?
3분의 x자로 곱하는 거니까 2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되니? 이게 몇이라고? 1. 양변에 3 곱하면 2x1 더하기 x2를 한 게 3이다 라고 해서 x1이랑 x2가 두 개 나왔네 식.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서 x1 몇인지 x2 몇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그거 가지고 k 값을 찾아야 돼. k 값은 두근에 뭐랑 관련이 있어? 그렇지. 곱. x1, x2 대입하면 대입해도 되지만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바로 k 값 우리 마이너스 k 값 구할 수 있잖아. 됐니? 시작. 마무리해봐. 53번 다시 풀어봐봐. 53은 평행사변형에서 A, B, C, D의 꼭지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 C, D의 둘레의 길이가 6루트 5래. 잘 봐봐. A, B, C, D를 그려볼게요. A가 마이너스 1,3, B는 마이너스 5,1, C는 마이너스 3,K, D 몰라. 그냥 모르니까 X, Y라고 할 거야. D 좌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둘레가 6루트 5래. 그럼 둘레가 6루트 5면은 가로랑 세로 하나씩 더한 건 3루트 5가 돼야 되는 거네. 맞지?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길이 한 변의 길이 알 수 있어. 점과 점 사이 길이 구하면 되잖아.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몇이야? A, B의 길이가 루트 여기에서 요거 뺀 거면은 4니깐요. 4, 4, 16. 여기에서 요거 뺀 거면은 2니까 2, 4 해서 2루트 5네. 루트 20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가 2루트 5면은 요 길이는 몇이 돼야 돼? 루트 5. 얘도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네. 이해됐어? 된 거 맞아? 그러면 B랑 C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값 찾을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럼 K값 먼저 찾아보자. K값 찾으면 여기에서 요거 뺀 거 루트 마이너스 2니까 2의 제곱 4 1 마이너스 K의 제곱을 한 게 루트 5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1이다. 그럼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K는 1 또는 1 마이너스 K는 2 아니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1이랑 플러스 풀마 1이니까. 맞네? 그럼 K 값은 뭐가 나오니? K는 0이거나 K는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맞나요?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선생님 분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잘 봐봐. 만약에 1번 K가 0일 때 K가 0일 때랑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K가 2일 때 한번 볼까? 2일 때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마이너스 5,1이고 C가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잖아. 맞니? 맞니? 그럼 잘 봐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기울기라고 하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여기에서 요거 뺀 거 몇이야? 4분의 3에서 1 빼면 2지. 2분의 1이네. BC의 변화량 볼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2지. 분의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지.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어때? 똑같지. 그럼 이거 뒤에 나올 텐데 얘네 두 개가 얘랑 얘의 기울기랑 얘랑 얘의 기울기가 똑같아. 그럼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야. A, B, C가. 그러면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돼? 안 되지. 그래서 K값 된다 안 된다?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됐나요? 0일 때 한번 확인해보면 0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3, B는 마이너스 5,1, C는 마이너스 3,0이잖아. 얘 구한 게 4분의 아까 2에서 2분의 1이었지.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구하면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빼면 1이라고 해서 두 개가 어때? 다르지? 다르지? 그럼 얘네들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K는 0일 때만 만족을 한다. 그래서 C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C의 좌표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D는 어떻게 구해? D는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5여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X도 구해야 되고 Y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용한다 그러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해?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랑 C를 이용해서 구한 중점의 좌표가 B랑 D를 이용해서 구한 중점의 좌표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C값 우리 구했잖아. A값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중점의 좌표 가운데 중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 몇 컴마 몇.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2 컴마.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B랑 D를 이용해서 구한 중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2 컴마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네. X값 구해보자. Y값 따로 구해보자. 시작. 마무리해봐. 마무리하시고 55번 봅시다. 55번에서 A의 좌표가 7,5고요. A, B의 중점의 좌표가 3,0이래. 그럼 나 B 찾을 수 있어. 얘네 중점이 3,0이면 얘 X, Y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3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두 개 더한 게 6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네 두 개 더한 게 그럼 0이 돼야 되는 거네. 어차피 두 배에도 0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5에서 B값 찾았네. 그럼 C값도 뭔지 모르니까 C값도 그럼 A, B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3,1이라 나와 있으면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 3이다. 무게중심 구했더니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A, B값 구할 수 있겠지? 시작. 마무리해봐. 그 다음 56번 보자. 56번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이랑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두 점 교점이잖아. 그럼 교점. 맞니? 그럼 교점의 좌표 어떻게 찾아? 얘랑 얘를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x값 찾는 게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값인데 그럼 이항을 시켜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가 안 되는 식인가? 안 되는 식이지.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근해 공식 이용해야 돼요. 근해 공식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값에서 요거의 두 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얘네 둘의 요거의 두 근이 x1이랑 x2라는 거잖아. 맞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1번 근각의 관계 이용하면 x1 더하기 x2가 몇이다? 10. 요거 알 수 있지? 이해되니? 이걸로 어쩌라고요? 문제에서 근데 뭐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OAB 무게중심의 좌표? 그럼 봐봐. 내가 이 점의 좌표 얘를 x1, y1이라고 할게. 뭔지 몰라. 얘도 x2, y2라고 할게. 이게 a, b라고 하면 5라고 하는 0, 0과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무게중심 구하는 g는 우리 어떻게 구해? 하나, 둘, 세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요? 3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얘는 0이니까. 그럼 요거 몇이야? 10인 거 우리 알지? 근각예술 관계 이용해서. 맞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0, 얘는 어떻게 찾아? y1은. 얘는 x1, y1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식이잖아. 그럼 x1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y1이 나오겠네? 맞아?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y1은 y 대신에 y1 집어넣고 x1 대신에 x 대신에 x1 집어넣으면 2x1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y2는 2x2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점이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꼭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근데 2차식 나오잖아. 그러면 y값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1차식에 내가 이 점이 어쨌든 직선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했을 때 y1이랑 y2를 x1이랑 x2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식에다가 다시 쓰면 얘는 3분의 y1 대신에 이제 요거 집어넣는 거야. 2x1 더하기 6 y2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 거야. 2x2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번만 이해되니? 안 됐는데?
안 됐지 너? 어디 안 됐어? 이거에서? 여기까지는 이해돼? y1이 뭐야? 여기에서 왜? x1, y1이 a잖아. 그럼 a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얘가 만약에 1이면 y값 몇이야? 어떻게 구해? 그래, 얘가 x1이면 y1은 뭐야? x1을 여기다 대입한 값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된 거 맞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고. 이해되니 이거? 안 된 거 같은데?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뭐 똑같은 거. 이해됐어? 이거 왜 이렇게 대입하는지 이해되니? 된 거 맞아? 확실해? 네. 여기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럼 집어넣으면 이거 다시 쓰면 이제 얘는 3분의 10이고 엄마 얘는 3분의 2x1 더하기 2x2지. 그럼 2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거 더하면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x1 더하기 x2가 몇이었어? x1 더하기 x2가 몇이었어? 10. 왜 10이야? 이 x1이랑 x2는 요거의 두근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10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20 더하기 12 하면 3분의 3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게중심의 좌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 맞니? 맞아 아니야? 맞아? 정리해보세요. 마무리. 스텝 실력업은 안 할 거고요. 마무리하면 나 이제 직선의 방정식 넘어갈 거니까요. 마무리해봐. 55, 56 마무리해보세요. 시작.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미지수 두 개로 이루어지는 1차식이야. 1차식. 미지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1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인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1번은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1차 함수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거 중학생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m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n의 값은 직선의 y 절편값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1차 함수 직선의 모양에서 y절편이랑 기울기 알 수 있는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이해됩니까? y는 모양을 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 일반형은 얘를 다 이항시켜서 는 0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는 0.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래서 x의 개수, y의 개수 더하기 c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은 없는데 이런 모양이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모양. 이런 거는 이름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모양이 좀 중요해. 왜냐하면 이런 모양에서 이 a 값은 x절편을 나타내. 이런 모양일 때만. 요 a라고 해서 요 a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y절편을 나타내. 그래서 이 모양은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을 나타내는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얘 3이라고 하는 게 x절편이구나. 얘 2라고 하는 게 y절편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요 세 가지 모양이 조금 1차 직선의 방정식에서 좀 의미가 있는 모양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된 거 맞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다 1차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한 가지 첫 번째 가지가 그냥 제일 이게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니까 이것만 좀 지역을 잘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볼게. 그럼 잘 봐. 이거 공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야. y에서 y좌표 요거를 요 점 지나는 점에 y좌표를 빼. y에서 y 빼고 즉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 뺀 거. 이게 기울기를 m이면서 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한다고? y에서 y좌표 빼는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좌표 빼 이거야 바로.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정리해보면 y는 3x-3이잖아. 그럼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표준형 표현했을 때. 맞아? 이해돼?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돼? 되는 거 맞아? 근데 원래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 이 기울기가 3입니까? y는 3x 더하기 b구나. 그 다음에 1,2를 지나서 b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울기가 3이고 1,2 지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제.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이거 봐. 두 번째는 얘는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두 점을 지나는 거. 그러면 이것도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아주 똑같아. 누구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 대신에 얘는 기울기를 지금 요 기울기를 모르잖아. 요 기울기를 이 점과 점 사이를 가지고 구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니?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하지.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라 하는 건 차이야, 차이. x에서 x 뺀 거, 기울기 먼저 찾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에서 x 뺀 거, x1 빼기 x2 분의 y1에서 y2를 뺀 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가 되는 거야. 선생님 꼭 여기에서 요거 빼야 돼요? 아니요, 여기에서 요걸 빼도 돼. 그러려면은 y도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돼. 순서 지켜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기울기다. 그러면 요 기울기 가지고 그럼 얘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지나잖아, 그래프가.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기울기가 얘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또 직선의 방정식 1번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에서 y 좌표 빼고 기울기 m 대신에 기울기 이거니까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이게 기울기야. 맞지? 곱하기 x에서 x 뺀 거.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 이 문자를 표현해서 어렵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0,3이랑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세요 했어. 그러면 기울기 먼저 찾자.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이지.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에서 6을 빼는 거야. 6에서 3 빼면 안 되고 순서 맞춰야 된다. 집중해.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3. 된 거 맞니?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 아무거나 골라. 요즘 지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y에서 y 빼고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 빼고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니? 이거 봐. 된 거 맞니? 안 됐다고? 딴 생각하니까 안 되지? 어디가 안 돼? 이거? 이건 공식인데? 이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x가 아니라 기울기야. y에서 y좌표 빼는
곱하기 마이너스 3 기울기에서 x에서 x좌표 빼. 이 공식이잖아.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것이요. 되었니? 된 거 맞니? 이거를 외워서 문제 넘어가서. 그래서 개념 이 원리 익히기는 한번 해보시고 필수 1번 익히기는 숙제로 해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에서 y 좌표 빼고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좌표 뺀다. 외우세요. 이해되니? 한 점이랑 기울기 주어졌을 때. 그럼 1번. 두 점을 1번 필수 1번. 두 점 마이너스 4,2랑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 찾자. 중점 어떻게 찾아? 유범아 중점 찾아보세요. 땡? 더하기면 더하는 거야? 2,6? 중점인데? 1대1로 내분하는 거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하고? 평균 구하는 거. 왜 빼 이거를?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헷갈리는 것이요?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의 평균. 중점은 평균. 중점은 평균! 그러면 더하면 더하고 얘 중점을 지나는데 이게 중점이 좌표 1,5잖아. 됐니 현서야? 안 되니? 평균 구하는 거 안 돼? 중점 구하는 거 잘 모르겠어? 중점 구하는 거 모르겠다고? 중점 몇 대 몇이야? 1대1 내분하는 점 찾는 거예요. 얘들아 1이랑 5의 중점 찾으세요 하면 얘네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된다고.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다고.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다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중점이. 그럼 다시 1번 보시면 필수 1번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래. 그럼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그래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직선 구하는 공식 이용했을 때 y에서 y 빼고는 집중해라 라 앞에 판서하는 거 봐야지 이해가 되지. y에서 y를 빼고는 기울기 마이너스 3 x에서 x좌표를 빼는 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잖아. 됐니? 외워야 된다. 필수 2번. 필수 2번은 A랑 B를 이은 선분을 3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찾아야 되네. 3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이용하는 공식 이거 해봐. 찾아봐. 내분점 공식. 얘랑 얘를 내분하는 거 5분의 2 곱하기 7, 3 곱하기 6 하면은 6 더하기 14니까 20 컴마 5분의 마이너스 24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는 거니까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나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제 많이 나와. 직선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방정식 뒤에 공식 나올 거 한참 많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잘 외워놔야 돼. 문제 풀면서. 알겠니? 외워야 된다. 유범아. 그럼 내분점 공식 이용을 했을 때 내분점이 4, 마이너스 6이다. 근데 마이너스 6 그럼 얘랑 또 누굴 지나는 거야? 이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일단 뭘부터 구해야 되나?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 된다 그랬어. 기울기 x의 차이 분의 y의 차이 4에서 5 빼면 몇이야?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구해야 돼? 뭐에서 못 빼야 돼? 그래 그럼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8이라는 거네. 그럼 기울기가 8이고 둘 중에 하나 지난다 라는 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네. 그러면 y에서 y 나 이거 지난다라고 해볼게. y에서 y 빼고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좌표 빼고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 이해되니 유범아? 안 되는 거 어디야?
다 됐어? 그것을 가지고 67번 해보세요. 필수 3번은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나 무슨 모형 이용하면 돼? x절편이랑 y절편 이용하는 식 요거 이용 3번 이용하는 거야. 3번. 3번식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져 있는 모양은 요걸 이용해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찾아야 돼. 그럼 찾아보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왜냐 x절편이랑 y절편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모양이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x절편이 6이다? 그럼 6분의 x.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를 한 게 1이네 라는 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이 조건이. 이건 바로 터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해됐어?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얘가 a,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4, b도 지난대. 그때 a 값 찾으래. 그럼 범위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건 이 직선에다가 이 점을 어떻게 해줘?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a 값 찾으면 되는 거죠. x에다가 a 대입하면 6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1이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네.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이거 만족하게 하는 a 값 찾아보시고 또 4, b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b는 1이다를 만족하는 b 값도 찾아줄 수 있겠다. 됐지? 된 거 맞지? 그 다음에 4번 필수 4번. 필수 4번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아까 살짝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살짝 했는데 A랑 B, A가 지금 몇이냐면 3,2고 B가 1, 마이너스 A, C가 A, 5라고 했을 때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 값이 얘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A, B, C가. 맞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를 이용한 기울기가 B랑 C를 이용한 기울기랑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거야. 한 직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A랑 B를 이용한 기울기 찾아보자. A, B 기울기 찾으면 X의 변화량 3에서 1 빼면 2 분의 Y에서 Y 빼면 2 플러스 A가 되겠지. 이게 A랑 B를 이용한 기울기잖아. 맞아? 이해되니 상미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B랑 C를 이용한 기울기도 찾아보자. B랑 C를 이용한 기울기 1에서 A 뺀 거 1-A 분의 Y에서 Y 뺀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같다. 얘네 둘이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2 더하기 A는 1-A 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된 거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분모 없애면 되잖아. 양변에 뭐 곱해? 2를 먼저 곱해. 그럼 2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1-A도 양변에 곱해.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좌변에 1-A 곱하기 2 더하기 A는 얘랑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다. 이거 전개해서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A에 대한 2차 방정식. 이해됩니까? 됐지? 필수 3, 4번 풀어봐 지금. 필수 3, 4번. 필수 3, 4. 필수 3이랑 필수 4번. 했으면 68, 69, 70도 해봐. 68번 해볼까? 확인 체크 68. 68번에 세 직선이 x축과 직선 4x 더하기 3y 는 6이 x축과 만나는 점 P래.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 얘기하는 거네? 맞니? x절편 얘기하면 y값에다 몇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4x는 6이니까 2분의 3,02 P라는 좌표 되겠다. 맞나요? 두 번째는 3x-2y는 12, 3x-2y는 12의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이 y절편 얘기하는 거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되지. 0 대입하면은 얘는 y는 0,-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PQ 구했어. 그럼 P랑 Q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 PQ를 지나는 방정식. 그럼 PQ를 보면은
2분의 3,0이랑 마이너스 6 요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얘가 P, 얘가 Q.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x절편이 2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아니니?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x절편이 2분의 3,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 3번 공식 가지고 쓰는 거야. 왜냐면 3번이 x절편이 y절편 알고 있을 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x절편이 2분의 3. 선생님은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그대로 써봐. 2분의 3분의 x. 이게 x절편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y는 1. 이 바로 PQ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요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이거 번분수 정리 어떻게 해? 2분의 3을 양변에? 그렇지. 그렇게 되고 2분의 3 양변에 곱해봐. 그럼 요렇게 없어지겠지. 얘도 2분의 3 곱하면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y는 2분의 3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만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된 거 맞니?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69번도 마찬가지. 69는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6,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이 y절편의 2배, x절편이 있고 y절편이 있는데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 그럼 y절편을 b라고 하면 x절편을 y절편의 2배라고 했으니까 2b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표현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절편이랑 y절편 주어졌으니까 2b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오케이. 근데 이게 몇 지나? 6, 마이너스 4 지나잖아. 그럼 6,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b값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 된 거 맞아? 이해되니? 됐니?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봅시다. 필수 5번이요. 내가 이거 영상을 별삭자들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너네 다 모두를 위해서 찍는 거거든?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까먹을 수 있잖아. 까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거를 까먹은 거 뭐였더라 하고 별표 치고 안 해오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해오시라고 내가 영상을 굳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래. 알았지? 5번 보시면 도형의 넓이를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를 지나면서 A, B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 A가 지금 마이너스 2,4랑 B는 마이너스 1,2, C는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아니 삼각형이 있는데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그럼 봐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2등분 하려면. 잘 봐. 그러면 이 A, B 요거랑 넓이가 같으려면 이 밑변의 길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높이를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A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는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밑변의 길이 B가 바로 넓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밑변의 넓이 B가 1대1이래잖아. 2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도 밑변의 비리도 1대1이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얘가 중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네. 누구의 중점? BC의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아까? 더하고 나누기. 그럼 이 몇을 지나야 돼? 더하고 나누기 하면 1. 더하고 나누기 하면 3. 그럼 이 직선은 A를 지나면서 또 누구도 반드시 지나야 돼? 1,3이라고 하는 A랑 B랑 C의 중점을 무조건 같이 지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아? 안 된 거 같은데? 됐어요? 네. 중점 구하는 거 이제 알겠니? 네. 그래서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할까? 얘가 마이너스 2,4랑 1,3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 알았어? 그럼 기울기 먼저 찾아. 기울기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마이너스 3분의 요거에서 요거 뺀 거 1.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두 점 중에서 뭐 요거 지난다 라고 해보자. 그럼 y에서 y 빼고는 마이너스 3분의 기울기 곱하기 x에서 1 뺀 거 x 빼는 거. 됐니? 됐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2번이나 73번 같은 사각형을 이등분하는 거.
잘 봐. 삼각형이 2등분 하는 거는 여기를 지나면서 2등분 하려면 밑변을 2등분 해야 된다. 1대1로 나눠야 된다. 중점 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각형을 2등분 해야 된대. 얘가 2고 아니라 1 이고 2 얘는 4 얘는 5 몇 번이냐면 73번이야. 이 직선은 얘가 아니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뭘 지나냐면 직선 kx 더하기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이 라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사각형을 2등분 해야 된대. 잘 봐. 그럼 2등분 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항상 이 대각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얘를 무조건 지나면 돼. 얘를 지나면 뭐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얘를 지나면 요렇게 지나던 요렇게 지나던 요렇게 지나던 요렇게 지나던 항상 요렇게 지났을 때 이 나머지 여기 반으로 나눠진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넓이가 절반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이 점의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대각선은 이거 2등분 하잖아. 2등분 하잖아. 그럼 얘는 얘랑 얘의 중점이 될 거라고. 1과 5의 중점 몇이야? 그렇지.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2랑 4의 중점이 될 거라고. 몇? 3. 그럼 얘 점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나면 되는 거야? 3,3을 무조건 지나면 이 직선이 이 직사각형을 2등분 한다고.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럼 3,3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k값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거기 위에 72번도 봐봐. 72번도 마름모야. 마름모 ABCD가 있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ABCD를 2등분 해야 된대. ABCD 2등분 하려면 어떤 점 지나야 되는지 그래프에서 그림으로 찾아봐. ABCD를 2등분 해야 돼. 72번이 마름모 2등분 하려면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2,3? 근데 2등분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따라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할지 이렇게 세로로 할지 몰라도 항상 누굴 지나야 되는 거야? 항상 요 중점 지나야 된다고. 항상. 가로로 지나든 세로로 지나든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꼭 지나야 되는 점 누구냐고. 몇 콤마 몇이야 유범아? 2,3? 그렇지. 3,2를 지나야지. x와 가로축이 3인데 2,3이 아니라 3,2를 지나야죠. 이해됐어? 된 거 맞니? 몇 콤마 몇 지나야 된다고? 꼭 걔 2등분 하려면 3,2를 지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지난다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된다 그랬지? 그럼 그 두 직선이 꼭 지나야 되는 좌표가 72번 꼭 지나야 되는 게 마이너스 1,1은 지나야 된다고 주어졌고 문제에서 맞니? 그 다음에 우리가 마름모를 2등분 하려면 찾아낸 점이 3,2를 지나야 된다라는 걸 찾아냈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요? 넘어가. 뒤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봅시다. 어렵지 않아. 그래프의 개형에서 우리가 만약에 표준형으로 그래프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표준형 y는 뭐 mx 더하기 n에서 m의 부호가 양수고 n은 음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만약에 부호가 주어졌어.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하는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직선이 아니 지금 기울기라 그랬잖아. m의 값이 기울기가 그러면 양수라는 거네. 그럼 양수라고 하는 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 다음에 n은 y 절편값 얘기하는 건데 n이 음수다. 그럼 y축이랑 마이너스 부분에서 만나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 얘가 대략적으로 얘가 몇 콤마 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양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사분면, 3,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표준형에서 이렇게 구할 거고. 두 번째,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봐봐.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처럼 기울기랑 y절편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아. 맞니?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 이항시켜서 다 나눠주면 y는 이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다 이항을 시켜놓고 양변에 b로 나눠주면 되지. b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의 개수니까 얘가 기울기. 얘가 y 절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맞니? 잘 봐. 그럼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항시켜서 0차 이항시켜서 구하지 않고 이제 바로 알아야 돼. 바로 구해야 돼. 뭐라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따라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 1이 0. 기울기. 마이너스 1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몇? 3. 에? 마이너스 1분의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몇? 3.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얘를 0차 이항시켜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y절편 찾아보자. 1.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된 거 맞니?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ax 이제 문제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해보자. 그럼 필수 6번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래. 그럼 이거 부호로 확인해 줘야 돼. 그게 하기 전에 기울기 찾자. 기울기 뭐라고? 마이너스 그럼 봐봐.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c. 그렇지. 외워. 좀 외우세요. 이거 바로. 우리 지금 외울 게 많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야. 알았지? 문제 풀면서 외우려는 노력을 좀 해와야 돼. 영어 단어처럼 이거 마이너스 b분의 c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기울기 이렇게 찾는 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자 요거 가지고 얘네들의 부호를 좀 확인해보자. ac가 곱했는데 0보다 커. 둘의 부호 같다 다르다? 같다. bc 부호가 어떻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a랑 b랑 c가 있는데 a, c랑 부호가 같으면 둘 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맞니? 이해되니? 그럼 bc의 부호도 0보다 크면 둘의 부호도 똑같아야 되니까 얘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겠지. 그럼 봐봐. a, b의 부호가 같네? 양수지 이거. 근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럼 기울기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b랑 c의 부호도 같았지? 그럼 b분의 c는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y절편은 음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에다가 y절편도 음수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럼 얘는 2, 3,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됐나요?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두 번째는 이제 시켜보자. 두 번째. A, B가 0보다 작고 B, C는 0보다 커요. 기울기 뭐야 형미야? 기울기 뭐라고 표현해? 이거 기울기. 그 다음 Y절편. 자, A, B 부호 서로 같아달라? 달라요. 그럼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B, C는 부호 같아달라? 같아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겠지. 자, 그럼 A, B의 부호 서로 같아달라? 다르니까 양수 음수. 양수? 아, 이거 전체가? 그렇지. B분의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유범아, B분의 C는 양수 음수. B분의 C만. 음수인데 그 앞에 뭐 붙어있어? 그럼 얘는 양수. 그럼 기울기 Y절편 둘 다 양수니까 요렇게 생겨야겠지? 이해됩니까? 된 거 맞니? 왜?
B, C가 음수라고? B랑 C랑 부호가 서로 어때? 아 미안해. 맞네? B랑 C가 부호 같으니까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돼야지. 맞니? 맞지? 그럼 얘 어떻게 돼?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음수면 이렇게 생겨야지. 그럼 1, 3, 4, 4분면 지나는 것이다. 됐나요? 이해되니? 마지막 3번. 3번은 근데 뭐야? A, C 부호가 양수고 B가 0이래. 선생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 그랬는데 B가 분모가 0이네요? 우리가 분모가 0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할까? B 대신에 0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0 곱하기 Y가 사라지지. 그러면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네. 맞니? 그럼 얘는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네.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X 값이네요. 그래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값이 항상 요거인 점들의 모임이야. 좌표 평면에서 X 값이 항상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모임이라고. 항상 X 값이 만약에 X는 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X는 3. 방정식의 개념으로 보면 X가 3이라는 값 하나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X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X가 3인 점들 뭐 예를 들어서 얘 3,0,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5, 3,1 요런 점들의 모임이 돼서 얘가 X는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반대로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Y값이 3인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3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안 됐는데 유범이? X가 3 X가 막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얘는 X가 A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A가 여기에 있다면 A, 몇, A, 몇, A, 몇, A, 몇 이라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라고. 이 직선의 그래프가 바로 X는 A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해됐어? 그럼 Y는 B라고 하면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그럼 Y는 B라고 하면 Y 값이 B인 점들의 모든 점들의 모임이야. 그럼 몇 컴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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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컴마 B 모든 B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Y는 B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얘는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이런 모양이겠다. 그런데 이 부호를 좀 따져보자. AC의 부호가 0보다 크대. 그럼 둘의 부호 어떻다? 같다. 같으면 얘 양수지.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이 부호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여기에 음수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모양이겠다. 그럼 얘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는 2번, 2, 4분면, 3, 4분면만 지나는 거겠지. 됐나요? 이해되니? 75번 해봐. 75번. 75번 시작. 나 넘어가서 7번 필수 7번 봅시다. 필수 7번. 야, 이거 좀 기억해. 이거 바로 구하는 거. 얘 마이너스 기울기 뭐라고? Y절편은? 오케이. 이거 기억을 해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정점이라는 걸 해볼게.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거야. 정해진 점. 예를 들어서 Y는 mx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알 수 있는 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그렇지. Y절편이 몇이야? 5. 그럼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0,5라는 거잖아. 얘를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지. 누구애가 m의 값을 m이 모르든 우리가 m을 지금 모르잖아.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m을 알 수는 없지만 얘가 Y절편이 5 다시 얘기해서 0,5를 지난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 m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3이든 4든 아무거나 상관없어도 0,5를 지나는 건 알 수 있다고. 요렇게 어떤 미지수가 다른 미지수가 표현돼 있어. 그랬을 때 이거에 상관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얘기해요. 정점. 정해진 점이야. 고정된 점. m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0,5를 고정하는 거잖아. 0,5를 지난다. 이런 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우리 많이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뭐라고? 부등식? 부등식 말고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항등식. 항정식이 아니라요. 항정식이 아니라요. 항등식. 뭐뭐 값에 관계없이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m의 값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항상 성립하는 식. 그럼 뭐에 대해서 정리해? m에 대해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m에 대해 정리했을 때 이게 이미 m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이항시켰을 때 mx 더하기 5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다 이항시켰을 때.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x값이 뭐가 돼야 돼? 0. 이것도 뭐 이상수 값도 뭐가 돼야 돼? 오른쪽 0이랑 똑같으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y가 몇이다? x가 몇이다? 그래서 0,5가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y절편이 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이해되니? 한 번 더 연습을 하자. 그럼 밑에 필수 7번이요. 필수 7번에서 직선 2-kx 더하기 3k-1 y-5가 0인데 이런 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다시 얘기하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찾으래.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k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k에 대해서. 요즘 k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럼 다 전개한 다음에 k끼리 묶으면 되겠다.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면 k끼리 묶으면 어떻게 되니? 3y-x가 k로 이렇게 묶이겠지? k항 있으니까 k 없는 거는 2x-y-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k에 대해 성립하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왜냐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0이어야지. 왜냐면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이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k에다 1 집어넣던, 2 집어넣던, 1000 집어넣던, 10,000 집어넣던 어차피 0이 곱해지면 0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k의 개수 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다. 뭐에 대해 성립할 때?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될 때.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0이려면 3y-x는 0이어야 되고 또 2x-y-5도 0이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만족하는 x값 찾아볼게요. x, y값.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x는 여기 3y는 x니까 x 대신에 3y 집어넣어서 그러면 6y-y-5는 0이다. 그럼 5y는 5니까 y값은 1. y값 1 집어넣으면 x는 3. 맞아? 그럼 이게 한 순수쌍이 되는 거야. 몇 컴마 몇? 3,1이 바로 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x는 3, y는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점이라고 하면 x, y라는 좌표로 나타내야 돼. 순서쌍 좌표로. 그래서 x, y 즉 3,1이라고 하는 점이 이 직선이 k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되니 유범아? 그 다음 넘어가서 발전은 빼고 9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답 고치고 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과 a'x, b'y, c'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직선이 있어. 근데 이게 프라임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a랑 다른 문자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냥 두 개가 다른 식이다.
두 개의 다른 식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우리 원래는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동시에 지나는 교점을 이걸 지나는 교점을 찾으려면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봐. 이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냐? 잘 봐. 이것도 공식이야. 이거 마지막 공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는 0 꼴인 걸 확인을 하고 어떻게 쓰냐면 일단 쓰기 전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이라 그랬어? 1차식이라 된다. 그럼 얘도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 몇 차식 나와야 돼? 얘도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점이라고 하면 얘도 0이다 라는 걸 만족하면서 그리고 얘도 0이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 능량꼴로 만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k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꼴이 이런 모양이 얘랑 이 직선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이잖아. 맞지? 두 개를 지나는 1차식이지. 직선이지. 1차식이면. 다시 얘기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교점을 지나는 1차식,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뭐의 값에 상관없이? k 값에 상관없이. 왜냐면 선생님 왜 k 값 상관없어? k가 그럼 무수히 많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교점을 지나 교점이라면 두 개의 교점이라면 교점 딱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점 하나잖아. 직선에서.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야? 셀 수 있어? 없지. 무수히 많지. 그래서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무수히 많은 k에 대해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0이다. 그리고 얘도 0이다 만족하는 즉 두 개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 무슨 말이야?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얘가. 그럼 K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그럼 이게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무수히 많은 K에 대해 성립하면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2를 지난다. 아니면 뭐 기울기가 3이다 라는 조건이 더 붙으면 걔를 하나로 딱 특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뭐 0,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중에서 0,0을 지나는 걸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잘 봐. 그럼 어떻게 찾아? 일단 능량꼴 확인했어. 식 그대로 넣어주면 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까지 넣고 더하기 일단 k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는 0이라고 써주는 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k 값도 확정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 조건이 또 뭐 있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럼 0,0을 지날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걸 대입했을 때 그럼 k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 맞니? 원래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렇지만 그것들 중에서 0,0도 지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도 0,0을 지나서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는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 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는 0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3에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나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전개시키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정리 마지막 하면 4x 마이너스 5y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정리한 식이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됐어? 이해된 거 맞니? 좀 사설이 길었지만 교점을 지난 직선에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외우면 돼. 이거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필수 9번 보자. 필수 9번. 필수 9. 2x-y-1은 0과 x-y-3은 0의 교점을 지나고 2,2도 지나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거야. k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써? 2x-y-1 여기다 이렇게 는 0 쓰지 마. 요거까지만 쓰는 거야. 는 0까지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는 0꼴로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너네가 이것만 쓴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1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는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좌변 다 써주는 거. 더하기 k 그 다음에 얘 x-y-3은 0 이렇게 쓰는 게 두 개의 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누굴 지나야 된다고? 오, 그렇지 2, 그럼 2,2 집어넣어갖고 k값 찾으면 되겠다. 2,2 집어넣자. 그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k 2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1 마이너스 3k는 0 따라서 k는 3분의 1이네. 맞지? 그럼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2x-y-1 더하기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주시는 게 바로 그 다음 동류항 정리까지 해주시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7x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2는 0이다. 양분의 3 곱해서 마지막으로 예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2,2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됐지? 이거 아주 중요해.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네, 안 해요. 발전 8 토요일에 시간이 남으면 발전 8 설명해 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80번 풀어봐. 시작. 아니 81번 해봐. 81번 81번 얘는 한 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졌네?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표현하면 되지. 일단 먼저 이거 두 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야지. 어떻게 세워? 어떻게 세워? 요렇게까지는 세웠지? 그럼 여기 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기울기를 찾으려면 이거 다 전개해서 식을 표현해야지. 전개해보자. 그러면 4x 더하기 k니까 4 더하기 kx 이렇게 묶을 수 있지. 동류항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y고 이거 전개하면 2k니까 2k 마이너스 3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상수 5 더하기 마이너스 7k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전개한 다음에 x, y, x끼리 y끼리 정리한 거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 그렇지. 요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0? 마이너스 6이요. 맞아. 까비.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6인데 까비라고 하는 거야? 됐어? 된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양변에 2k 마이너스 3 양변에 곱하면 4 더하기 k는 6 곱하기 2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거 k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시작!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앞에 오답 검사 받고 책 검사 받고 가시오. 가기 전에 아까 현수는 내가 받고 그리고 리로